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섹션 2 컴퓨터의 발전 과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이라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또 컴퓨터 역사까지 알아야 되느냐? 뭐 여러분들 또 시험 준비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자, 우리나라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컴퓨터 역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인데, 컴퓨터가 처음에는요 아무래도 전자적인 장치가 아니고, 그렇죠, 기계적인 장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전자라는 개념보다는 기계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식 계산기고, 아울러 이제 이 발전 과정은 1급에서는 잘 문제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2급에서는 간혹가다 이제 전자식 계산기가 문제에서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특징적인 부분은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1급 대비하시는 분들 이거 안 나오니까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단 기계식 계산기인데요, 파스칼이라는 할아버지가, 파스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나세요? 그렇죠, 수학자, 수학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파스칼 수학자가 이제 수학만 하시다가 이제 좀 재미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치차라는 걸 가지고, 이제 치차가 뭐냐면요, 말이 좀 어렵죠. 톱니바퀴란 뜻입니다. 치차라는 건 이제 톱니바퀴란 뜻인데, 톱니바퀴를 갖고 놀고 있다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계산기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톱니바퀴를 갖고 놀고 있다가 더하기 빼기, 가감이라 그러죠.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계산기, 그래서 가감산. 아하, 톱니바퀴 아까 뭐라 그랬죠? 치차라 그랬었어요. 치차의 원리,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용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계산기를 만들었다. 누가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수학만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톱니바퀴를 갖고 놀다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계산기까지 만드셨어요. 대단하시죠? 바로 파스칼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컴퓨터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톱니바퀴를 가지고 놀다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계산기 만들었다. 그래서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 이렇게 불러요. 치차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좀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치차, 톱니바퀴 이참에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가감승제, 가감승제 그러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거든요. 바로 여기 이제 말씀드렸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가감승제, 뭐 시험을 떠나서라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단어죠. 이 라이프니츠는 파스칼 선배보다 더하기 빼기만 했던 치차보다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가능한 가감승제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스칼 할아버지한테, 선배 나 이쁘죠? 네 이름이 뭔데? 나 이쁜이지요. 나 이쁘죠. 뭐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베이비즈라는 사람은 더 대단해요. 차분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차분기간, 해석기간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차분기간이라는 거는 기계식 계산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수학 시간에 나오는 삼각함수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거죠. 아하, 차분기간 그러면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 해석기간은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세월이 흘러 보다 보니까, 야, 베이비지가 누구냐? 왜요? 베이비지가 만든 이 해석기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왜 못 만들었냐?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이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 너무너무나 흡사해요. 이야, 베이비지 해석기간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 엄마와 같은 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베이비지 해석기간, 현재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 잘 알고 가시고요. 또 홀로리스의 천공 카드 시스템인데, 홀로리스라는 이름 자체에서 홀이, 우리 저 HOLE 홀 그럼 구멍 아니겠습니까? 이 홀로리스는 이름 값을 했어요. 이 천공이라는 게 구멍을 뚫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시스템,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공 카드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펀치 카드 시스템, 그래서 PCS라고 합니다. 약자 따서요. 그러니까 이 천공 카드 시스템, PCS 같은 말이고, 이 홀로리스가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사용을 했답니다. 어디에 이용하려고요? 미국에서 그 세금 조사할 때요, 국세 조사할 때 이용을 했죠. 아울러 일괄 처리, 모아 한꺼번에 처리한 일괄 처리에
효시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치 프로세싱, 일괄 처리,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홀로리스의 천공 카드 시스템 PCS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바로 이 부분에 참고로 말씀드렸죠.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일정량을 처리한다라는 거,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컨이라는 사람이 마크1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마크1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식 자동 계산기다, 아울러 최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가 들어가는 건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식 계산기가 됐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치차 톱니바퀴를 갖고 놀다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걸 만들었다. 그 다음에 라이프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베비지의 차분 해석 기간 차분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홀로리스의 구멍 뚫는 거 천공 카드 시스템, 그 다음에 마크1 최초의 기계 자동,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특징적인 것만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전자식 계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급에서는 간혹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특징적인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애니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악에 받쳤어요. 악에 받쳤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한때는 상식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는 무엇인가, 이렇게요. 정답은 애니악입니다. 그죠? 요즘 뭐 우리 휴대폰 예전에 나왔던 애니콜 비슷해요. 애니악, 애니콜, 그죠? 아무튼 외우기 쉽게끔. 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46년에 에어커트 모컬리가 제작을 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했어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애니악이라는 건 최초 아니겠습니까? 최초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요. 컴퓨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겠죠.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왜? 처음 나와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드삭, 그죠? 에드삭. 얘는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어요.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 뭐예요? 컴퓨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처럼 하드에다가 프로그램 집어넣고 설치해놓고 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드삭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박인데, 유니박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에커트 모클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초로 상업용 전자계산기예요. 무슨 소리냐? 돈을 받고요. 돈을 받고 물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왜요? 국세조사, 또 미국의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분량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에커트하고 모클리한테 돈을 줄 테니까 유니박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줘라. 그죠? 그게 바로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초의 전자계산기 외부 프로그램 방식 애니악, 요거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에드삭 됐죠? 싹 그죠? 그 다음에 유니박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왜? 국세조사 인구조사 하려고 돈을 받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드박이라는 건 이제 그 본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 중요해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얘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요 완성했습니다. 완성. 박사니까요. 에드박 박사니까 완성하고요, 이진법을 채택했습니다. 컴퓨터의 원리 이진법, 바로 그 이진법이에요. 0과 1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 이진법.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전자식 계산기 칠판 지우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애니악 그러면 최초의 전자계산기, 전자식 계산기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프로그램 외장 방식 특징은 아니고 단점이겠죠. 에드삭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도입, 유니박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됐죠? 에드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하고요, 이진법 채택. 여러분들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 도입하고 내장 방식 완성하고 이거는 좀 달라요.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본 노이만이 문제예요. 본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왜 대단하냐면
그 스토어드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란 뜻이에요. 스토어드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이 본노이만 또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헷갈리시니까 암기 쏙쏙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을 너 임마 너 안에다 넣어라 이거죠. 너 임마 넣어놔 그러죠. 폰노이만 그러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 넣어라 안에다 내장시켜라 너 임만 이름도 참 그럴듯해요.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진법을 채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진수로 코드화했다. 그러니까 0과 1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코드 COD라는 건 이제 암호라는 뜻이 있는데 코드화해서 어디에다 저장을 시켜놔요? 기억장치에다 저장하겠죠. 그렇죠? 프린터에다가 저장하겠습니까? 아니죠. 기억장치에 저장해 두고 명령에 따라 컴퓨터가 순서대로 해독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컴퓨터 저장 장치, 기억 장치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놨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노인만이 넣었다라는 거. 폰노이만이 넣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전자식 계산기 간혹 2급에서 튀어나오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이 저는 전혀 관심 바뀝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또 혹시나 또 맞으라고 시험 문제에서 줬는데 그쵸? 모르고 있다가 틀리면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세대별 발전과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외울 게 좀 많은데요. 1세대하고 이제 2세대, 3세대, 5세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요 소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세대는 진공관이라는 걸 썼다라는 거죠. 베컴 튜브 그리고 그다음 2세대는 트랜지스터 TR 이렇게 나타나요. 트랜지스터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트랜지스터는 TR 요 두 글자니까 TR 2세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진공관 일진 아주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일진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일진 1세대 진공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러면 진트 진공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진트 TR 두 글자 2세대 그 다음에 직접 회로 I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집적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모아서 쌓아놓는 형태를 집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트 그죠? 3세대고요. 그 다음에 직접 회로를 아시면 이제 고밀도 라지 그 다음에 초고밀도 베리 라지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알고 가시면은요 3세대 직접 IC 그 다음에 4세대 고밀도 5세대 초고밀도 그래서 IC, LSI, VLSI 이 영어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지 스케일, 베리 라지 스케일, 인터그레이션. 자,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IC, LSI, VLSI 그렇게 주요 소자 순서 좀 알아두시고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연산 속도도 중요하죠. 그 연산 속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요거 이제 마이크로라는 거거든요. 밀리, 마이크로, 밀마, 나피, 페, 밀마, 나피, 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또 속도는요. 10의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10 다 쓴 다음에 마이너스 3, 6, 9, 12, 15 그죠? 이렇게만 갖다 붙이면 돼요. 잠시 후에 그 연산 속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격 장치 같은 경우는 1세대는 자기 드럼이란 걸 썼대요. 그 다음 2세대 뭐 자기 코어 그 다음에 이제 3, 4, 5는 아까 우리 주요 소사처럼 IC, LSI, VLSI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 언어인데 기계어라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그 컴퓨터 기계식 전자식 할 때 기계식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처음 기계어라는 건 우리가 컴퓨터를 기계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기계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계산기에서 기계만이 알 수 있는 언어,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기계어 아닙니까? 그죠? 0과 1로 구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1세대는 기계어. 그러면 1세대. 어셈블리어라는 건 뭐냐면 그 기계어를 갖다가 1대1로 기호화한 언어예요. 기호화한 언어. 어셈블리어. 그러면 기어. 됐죠? 기어는 1세대.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1세대 때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개발 중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괄 처리 아까 나왔었죠.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고 속도는 아무래도 처음 나왔으니까 느리고 덩치가 크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1세대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란, FRTRA의 포트란 이렇게 발음하고요. 수치 계산, 그죠? 과학, 코볼, COBO, 이 B가 비즈니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사무 처리, 그 다음에 알골, 리습 요 정도
혼돈 오지 않을 정도로만. 자, 아까 1세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2세대는 소프트웨어 중심이겠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 OS라고 그러죠. OS 두 글자 2세대.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CPU가 하나예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CPU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다중 프로그래밍 2세대.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2세대. 혼돈 오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문제를 통해서 자주 보시면 돼요. 자, 3세대 베이직, 파스칼, PL1이라는 게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OMR 카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험 볼 때 쓰는 거 있죠. OMR 카드. 그 다음에 OCR,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지로용지, MICR, 수표. 그죠? 그래서 OMR, OCR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그래서 3세대. MICR은 아쉽지만 네 글자지만 3세대. 그렇죠? OMR, OCR 세 글자 3세대.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는 시분할,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 몇 글자? 세 글자 3세대. 뭐 요렇게라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처리인데, 다중처리는요 멀티 프로세싱이에요. 그럼 아까 다중 프로그램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얘는 CPU가 2개 이상입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머리가 2개 이상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지만, 그죠? 컴퓨터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을 MIS라고 그러거든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해드렸죠. 자, MIS 경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정보 시스템까지 융합을 시키자라는 거죠. MIS 몇 글자? 세 글자, 3세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또 여러분들 혼돈 오지 않으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OMR, OCR 몇 글자? 세 글자, 3세대. MICR은 네 글자지만 3세대 주고요. 그 다음에 TSS 3세대, MIS 3세대, 다중처리 3세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시면서 이거 몇 세대? 몇 세대? 요 정도로만.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C 언어라는 게 사용이 됐고요. 하드웨어적인 언어이면서, 그죠? 저급 언어이면서 고급 언어의 특징을 띠고 있죠. 요즘도 서점에 가면 C 언어에 관한 책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ADA라고 발음을 하고요. ADA. 그 다음에 문제 중심 지향 언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개인용 컴퓨터, PC, 퍼스널 컴퓨터. 요즘 그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이제 PC방이 뭐의 약자냐 그러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이죠. 바로 그 P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됐고, 이제 가상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슈퍼 컴퓨터가 개발이 됐고, 네트워크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몇 글자? 네 글자, 4세대.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인데요. 5세대는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자바, 델파이, 근래 들어봤던 언어들, 그게 바로 5세대예요.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 그래서 특징적인 거, 인공지능, AI, 영화도 있었죠. 인공지능, 또 전문가 시스템이라든가 퍼지 이론, 애매모호한 걸 갖다가 판단해주는 퍼지 이론, 그 다음에 음성인식,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 세 글자라고 그래서 3세대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패턴을 인식하는. 그래서 근래 많이 들어봤던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건 5세대예요. 최근 근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컴퓨터 세대별 발전과 특징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주요 소자, 연산 속도 정도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사용 언어 구분 좀 잘 하시고, 특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맞다 틀리다 정도, 혼돈 오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칠판 지우고 컴퓨터의 연산 속도하고 집접회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산 속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요, 그 약자부터 밀리의 약자 M, 그죠? ms, 세컨은 이제 초니까 밀리세컨. 그다음 밀마, 요거를 여러분들 마이크로라고 불러요. 마이크로, 밀마. 그다음에 나노세컨, 나노, 그죠? 그다음에 밀마 그러면 여러분들 떼미는 거 생각나. 예, 그러죠? 밀마 너무 세게 밀면요 피나요. 나 피난다 이거죠. 밀마 나피. 그럼요, 우리 저 피나면 상대방 또 때려요. 너 아주 패 죽인다 이거죠. 패마. 밀마 나피 패마. 그죠? 그래서 밀마 나피 팸아 아토세컨까지. 그래서 그 시간은 일단 10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369 게임 아시죠? 369, 12, 15, 18.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컴퓨터의 연산 속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밀마나 피페마, 여기에 우리 저 암기 쏙쏙, 우리 기본서의 특징 암기 쏙쏙 제가 해드렸죠. 밀마나 피페마. 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제가 아주 그냥 막 30번씩 제가 애우게끔 해드릴 텐데, 우리 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밀마나 피페마, 밀마나 피페마.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밀마나 피페마, 밀마나 피페마. 밀마, 뭐를요? 등을 밀어주겠다고요. 너무 세게 밀어서 나피난다 이거죠. 나피. 밀마, 나피. 그 다음 막 너 패 죽인다 너, 그죠? 페마, 밀마나피 페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밀리마이크로, 나노피코, 펜토, 아토. 밀마나피 펜아.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집접회로 아까 IC 이 부분이죠. 요게 간혹가다 또 시험 문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영어 약자부터 공부하겠습니다. SSL인데요. 스케일 인터그레이션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스몰은 무슨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실리콘에 100개 정도의 반도체를 갖다 집적시킨 거고요.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 게 도체, 안 통하는 게 부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게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실리콘에 한 100개 정도 넣는 거 스몰. 그 다음에 이제 미들이 나오겠죠. 미들은 1000개 정도. 그 다음에 라지. 우리 저 옷 사이즈 할 때 그죠? 미들, 라지, 스몰, 미들, 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개, 10,000개 정도. 그 다음 베리 라지예요. 10만. 그죠? 그 다음에 울트라. 요즘 뭐 울트라 라지 뭐 많이 쓰이죠. 울트라 그러면 100만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몰, 미들,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SSL, S 스몰, M의 미들, 라지, L, 그다음에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그래서 요 개수 개념만 좀 잘 알아두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거꾸로 좀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시험 문제 낼 때 울트라 베리 라지를 낼 확률이 높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이 섹션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또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섹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